안녕하십니까. 탄탄대로조의 발표를 맡게 된 이지선입니다. 탄탄대로조는 정종대, 홍승용, 이지선, 김송원으로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저희 조는 로드 파톨 분류라는 주제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목적 및 개요, 데이터 설명, 모델 설명, 결과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톨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톨이란 도로 노면에 냄비를 뜻하는 팥처럼 움푹 파여있는 구멍을 말하며 노면의 노후와 아스팔트 혼합물, 시공 불량, 제설용 염화칼슘 등으로 인해 아스팔트에 점점 균열이 생기다가 과적 차량 등에 의한 강한 압력을 받는 상황 같은 특정한 계기로 아스팔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며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7, 8월에 파톨이 가장 많이 생기는데요. 도로의 균열을 통해 스며든 빗물이 도로 아래의 흙과 모래를 쓸어내기 때문입니다. 집중호우가 50일이 넘게 지속되었던 작년 8월에는 서울시에서만 파톨이 약 7,100개가량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관련한 대책으로 파톨이 생길 때마다 메워주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로포장관리팀에서는 아스팔트 물에 대한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해 소석회를 투입하여 아스팔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깔려있는 아스팔트를 모두 갈아엎기에는 무리가 있고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아무리 새로운 포장 재료를 만든다 해도 파톨을 찾아 메꿔주는 작업은 여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파톨을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캐글을 통해 필요한 파톨이 포함된 도로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스픽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미지 중복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레이블 이미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파톨에 대한 라벨링을 한 후 욜로5를 모델로 하여 타겟 사이즈, 배치 사이즈, 히든 뉴런의 수, 에포크를 조정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조원들이 가장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시간을 소요한 부분인데요. 처음엔 정확한 학습을 위해서 캐글에서 얻은 이미지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데이터 수집을 위해 구글 이미지에서 파톨과 파톨이 없는 평범한 도로 이미지를 각각 2,000개, 3,000개를 수집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도로의 이미지들이 수집한 파톨이 있는 도로와 노멀 도로 이미지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한 뒤 회의를 해보니 완성해야 할 결과는 실제 로드에서 바로 파톨을 감지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로 촬영한 이미지만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집한 데이터의 많은 부분을 배제하고 캐글 데이터에서 2015년에 스텔렌보치 대학에서 모은 블랙박스 파톨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캐글에서 제공된 데이터 중 손이 화면을 가리는 데이터는 제거하고 실제 사용한 데이터의 수는 트레인 데이터 1119개, 테스트 데이터 623개입니다. 캐글 데이터에는 이미지의 라벨링 값인 ID, 파톨의 개수, XY 좌표, 파톨의 가로 길이 값이 따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욜로 모델의 라벨은 각 사진마다 라벨의 텍스트 파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라벨 이미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이미지의 파톨 위치를 텍스트 파일로 새롭게 라벨링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의 사이즈가 3680, 2760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416, 416으로 리사이징을 해주어 학습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욜로 V5입니다. 처음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 중 원 스테이지 디텍션인 욜로 모델과 투 스테이지 디텍션인 RCNN 모델을 가지고 고민하였으나 조사 결과 두 모델의 정확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음을 감안하여 FPS가 더 큰 욜로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욜로 모델 중에서도 V1부터 V5까지 여러 버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물체도 정밀하게 측정 가능하며 가장 높은 FPS와 작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 학습 속도도 더 빠른 욜로 V5 모델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욜로 V5의 성능이 다른 모델에 비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욜로 V5의 경우 크게 백본과 헤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백본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여 이미지로부터 피처 맵을 추출하는 부분으로 욜로 V5 프리트레인드 모델에는 제일 작고 가벼운 욜로 V5S부터 M, L, X까지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파톨 식별의 경우 이미지 데이터 수가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욜로 V5S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구글 콜앱을 통해 욜로 V5를 구동하였습니다. 먼저 깃허브에서 욜로 V5를 클론하여 콜앱에 받은 다음 준비된 이미지와 라벨링이 포함된 커스텀 데이터셋을 가지고 콜앱에 업로드하여 배치 사이즈 4, 에포크 30으로 설정을 하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파라미터 설정에는 그 이상 파라미터 설정 시 주어진 콜앱의 GPU 시간에 전체 학습 시간이 완료되지 않았고 배치 사이즈 4, 에포크 30 값이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욜로 V5S 모델에 케글 데이터 1119개로 학습을 진행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MAP를 측정하였습니다. MAP는 프리시전 리콜 그래프의 면적인 AP를 각 클래스별로 구한 평균값으로 두 그래프 중 왼쪽은 IOU 스레시홀드 값을 0.5로 줬을 때의 MAP 그래프이고 오른쪽은 IOU 스레시홀드를 0.5에서 0.95 값까지 줬을 때의 MAP의 평균 값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사용한 모델의 성능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오브젝트니스 로스 값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모델을 에포크 30까지 훈련했을 때 각각의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오브젝트니스 로스 값을 표현한 그래프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모델이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사용하는 이미지 안의 객체 크기가 너무 작아 모델이 객체를 식별하기 어려워해서 객체 식별 자체에 대한 로스 값인 오브젝트니스 로스 값이 학습할수록 점점 증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습을 완료한 뒤 결과를 확인했을 때 작은 파톨은 비교적 잘 분류하지만 크기가 큰 파톨은 잘 분류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확인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케글 데이터와 로보플로우 데이터를 혼합하여 트레인 이미지는 700개, 테스트 이미지는 134개를 이용한 모델을 다시 구성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은 케글 사이트의 데이터에 로보플로우 사이트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유지한 상태로 학습했을 때의 최종적인 MAP의 결과입니다. 왼쪽 그래프가 IOU 스레시홀드 값이 0.5일 때의 MAP의 그래프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IOU 스레시홀드 값이 0.5에서 0.95일 때의 MAP 그래프입니다. 로보플로우에서 얻은 파톨의 크기가 큰 이미지를 넣음으로써 개체 식별이 이전보다 용이해져 MAP 값이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브젝트니스 로스 그래프입니다. 케글 데이터 300장에 로브플로우 이미지 400장을 더했을 때 기존보다 더 크기가 큰 파톨 이미지가 포함되어 해당 모델의 오브젝트니스 로스 값 역시 학습을 진행할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탄탄대로조의 이지선이었습니다. 발표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